생각을 여는 퍼즐 멘토 G 시리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 시리즈는 G1, G2, G3, G4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G1과 G2는 브레인 퍼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G3는 브레인 스토쿠, G4는 브레인 맨사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G2 문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2 1주차 트래킹 퍼즐의 규칙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번, 깃발이 있는 곳에서 출발하여 다시 깃발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선을 그리면 됩니다. 가로 또는 세로 방향으로만 가야 되며 나무가 있는 곳은 지나서는 안 됩니다. 3번, 트래킹 코스는 숫자가 적힌 순서대로 지나가야 합니다. 4번, 트래킹 코스는 중간에 만나거나 교차하면 안 되고 모든 칸을 지나가야 합니다. 풀이를 한번 살펴보면 깃발에서 시작해서 나무를 제외한 모든 칸을 지나야 되는데요. 이때 숫자가 적혀 있는 순서대로 모든 칸을 지나가서 다시 깃발로 돌아오는 그런 퍼즐 문제입니다. 트래킹 16번 문제 한번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나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칸을 지나가야 했고요. 그리고 책에서 제시한 대로 노란색 칸을 먼저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부분이기 때문에 이 노란색 칸은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을 확정할 수 있을까요? 좀 살펴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각선으로는 갈 수 없으므로 이렇게 꺾인 모양으로 완성이 됩니다. 옆 칸도 마찬가지네요. 여기에서는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다른 칸들을 살펴보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깃발에서 먼저 출발해야 되므로 깃발에서는 1을 향해 내려와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는 1, 2, 3 순차적으로 퍼즐을 완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퍼즐에서 깃발에서 출발해서 순차적으로 움직인 후에 이 자리에서는 3을 지나가야 하고 다시 깃발로 와야 하므로 이렇게 퍼즐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28번 문제 한번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깃발에서 시작해야 되므로 깃발에서 1을 향해 가야 합니다. 자, 코너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정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갈 수 있는 공간이 위밖에 없네요. 여기서 멈추고 깃발에서도 오른쪽으로 한 칸이 확정되게 됩니다. 다른 부분에 어떤 부분이 힌트가 될지 찾아보면 우리가 살펴봤던 코너 부분도 있고요. 외길이기 때문에 2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3 옆에까지 기다란 연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을 확인해 볼까요? 여기도 코너 부분이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는 바로 이로 연결이 될지 아니면 내려갈지 아이들이 많이 헷갈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은 퍼즐이 작기 때문에 사실 친구들이 직관적으로 빨리 풀어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논리적 순차적인 사고를 우리는 훈련시키고 있기 때문에 한 부분씩 어느 부분이 확실한지 친구들이 찾아보고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는 2를 향해 가야 되는데요. 바로 가게 되면 놓치는 칸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불구불 모든 칸을 지나 2와 만나게 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깃발에서 출발해서 1을 지나 2를 지나 3을 향해 갑니다. 코너 부분이기도 해서 이 부분은 꺾이게 되고요. 3을 지나서 다시 깃발로 돌아오는 퍼즐입니다. G2 2주차 수넣기 퍼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퍼즐의 규칙을 알아볼게요. 1번, 모든 칸에 1부터 칸의 수에 해당하는 숫자만큼 연속된 숫자를 넣으면 됩니다. 아래 문제는 6칸이므로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한 번씩 들어갑니다. 2번, 작은 숫자는 이웃하는 숫자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작은 숫자는 여기에 있는 2를 말하겠죠. 3번,
부등호, 기호가 있으면 기호에 맞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우리 친구들이 부등호에 대해서 헷갈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수업할 때 부등호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친구들한테는 배고픈 물고기 얘기를 해줘요. 커다란 배고픈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파요. 여기는 물고기가 한 마리가 있고 여기는 물고기가 두 마리가 있다면 커다란 물고기는 입을 어디로 벌릴까요? 한 번에 악 먹기 위해서는 입을 이렇게 벌릴 거예요. 그러면 두 마리를 물고기는 먹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크게 입이 벌어진 곳이 더 큰 숫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등호 퍼즐 2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규칙에서 우리는 부등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부등호는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기호입니다. 만약에 2와 3이 있다면 더 많은 물고기가 있는 쪽으로 입을 이렇게 벌린다고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나누셨죠. 이번에 퍼즐에 보면 총 여기 보면 육각형 모양이 벌집 모양이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 2, 3, 4 숫자를 한 번씩 넣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3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3에 저는 동그라미를 넣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머지 빈칸에 1, 2, 4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퍼즐의 정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등호가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작은 숫자가 있네요. 책에도 노란색 칸에 3보다 큰 숫자가 들어간다고 정보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1, 2, 4 중에 3보다 큰 4의 자리가 확정되게 됩니다. 나머지 1, 2의 자리를 이제 찾아볼 건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 두 수 중에 큰 수는 2이고 2가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나머지는 1이 들어가고 또한 작은 숫자를 이용해서 두 수의 차가 2이기 때문에 나머지 빈칸을 2로 완성하는 이런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41번 문제 한번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벌집 모양의 개수를 확인해 보니까 6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 2, 3, 4, 5, 6의 숫자를 하나씩 넣어야 합니다. 이미 2와 3이 정보가 제공되어 있으므로 2와 3에 저는 동그라미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른 정보를 한번 볼게요. 부등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작은 동그라미에 2와 3이 있습니다. 어디를 먼저 해결해야 될까 고민을 한번 함께 해볼까요? 여기에서는 이 자리를 빈칸을 먼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3보다 3 차이가 나는 수는요. 0과 6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0이라는 숫자는 쓸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빈칸에는 6이 들어갑니다. 다음에는 또 순차적으로 숫자를 또 해결해 보면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6과 2 차이가 나는 수는 8과 4인데 8은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4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4와 6을 찾아줬기 때문에 나머지 빈칸에는 1과 5가 들어갑니다. 부등호를 살펴볼까요? 여기에 더 4보다 큰 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5가 들어가게 되겠네요. 나머지 빈칸은 1을 넣고 퍼즐을 완성하게 됩니다. G2 3주차 모양 나누기 퍼즐 규칙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별이 하나씩 들어가도록 같은 크기와 모양으로 나누면 됩니다. 두 번째, 뒤집거나 돌려서 같은 모양이면 됩니다. 풀이를 살펴볼까요? 같은 별이 위아래로 붙어 있네요. 그럴 때는 같은 조각 안에 별이 2개 들어갈 수 없으므로 별과 별 사이를 나누고 문제를 풀게 되겠죠? 위에 있는 모양과 밑에 있는 모양은 돌리면 같은 모양이므로 이렇게 모양 나누기 퍼즐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밑에 제시된 문장처럼 별과 별 사이에는 선을 그은 다음 퍼즐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총 2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건데요. 첫 번째 방법은 여기 있는 공간에서 4칸을 별이 포함한 4칸을 묶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퍼즐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퍼즐 문제를 풀다 보면 친구들이 푸는 방법이 정말 다 달라요. 그래서 그룹 수업을 하게 되면 정말 재밌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서로 배우게 되겠죠? 이번에는 이 칸을 먼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묶게 되면 여기에는 한 칸이 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칸은 네 칸이 하나, 둘, 셋, 넷 연결이 되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나누어 주면 전체의 퍼즐이 두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29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퍼즐의 크기도 작고 별도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공간 감각이 좋은 친구들은 한 번에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별의 개수도 많아지고 퍼즐의 개수도 커지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푸는 것은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공간을 먼저 살펴볼게요. 이 공간은 옆에 있는 별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별과 별 사이는 한 공간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그어서 구분시켜 줄 수 있겠죠. 위에 있는 별도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밑으로 또 내려올 수밖에 없겠네요. 아래에 있는 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를 살펴보면 좋을까요? 자, 여기에서도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별을 포함한 5칸이 하나의 조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퍼즐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위에 공간도 마찬가지로 연결해주면 전체 10칸이 5개, 5개로 나누어지는 이런 모양으로 퍼즐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4주차 미드루프 퍼즐의 규칙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칸의 가운데를 수평 또는 수직으로 지나는 루프를 만들면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고리라는 용어로 살펴봤었는데요. 2번, 검은색 동그라미는 모두 똑바로 통과해야 하며 검은색 동그라미는 통과하는 선의 정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3번, 루프는 중간에 만나거나 교차하면 안 됩니다. 4번, 선이 일부 그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2번 규칙을 좀 헷갈려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선생님의 머리가 점이라고 하면 가로든 세로든 한 칸을 옆으로 갔다면 반대편도 옆으로 한 칸을 가야 되는 거고 한쪽이 2칸을 갔다면 반대쪽도 2칸을 가야 되는 겁니다. 풀이에서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길이와 똑같이 아래도 길이가 확보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2번 퍼즐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정보가 있네요. 파란색 선이 정보로 주어져 있습니다. 세로 방향으로 요만큼 길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 방향으로도 같은 길이만큼 연결이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꺾을 수밖에 없고요. 이 길이만큼 또 오른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또 어디를 살펴볼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같은 길이이기 때문에 이제 꺾일 수밖에 없겠죠? 이 길이만큼 또 밑으로 연결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연결하며 고리를 만들며 퍼즐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11번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동그라미가 지나가는 가장 짧은 선을 한번 찾아볼게요. 세로줄로 그을 수 없으므로 이렇게 짧은 선이 완성이 됩니다. 또 다른 점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들이 확보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그리고 여기도 짧은 선이 확정이 됩니다. 동그라미도 가로선으로 확정이 되고요. 세로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짧은 선으로 그릴 수 있는 모든 선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제 길이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요만큼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또 꺾어줘야 될 것 같고요. 이만큼의 길이만큼 오른쪽에도 공간이 선이 연결돼야 되므로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도 이제 퍼즐을 연결해서 하나의 고리로 만들어 볼까요?
이만큼의 공간과 이만큼의 공간이 같으므로, 길이가 같으므로 위로 올라가야 되고, 나머지는 퍼즐의 규칙에 의해서, 길이에 의해서 퍼즐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35번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동그라미를 지나는 가장 짧은 선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선이 완성이 되겠죠. 이제는 이런 코너 부분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만큼의 길이만큼 아래로도 내려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꺾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동그라미에서도 마찬가지로 코너 부분이므로 꺾여서 완성을 하고 나면 정말 왼쪽과 오른쪽의 길이가 같게 됩니다. 또 다른 부분들을 살펴볼까요? 이 위치에서는 길이가 같으므로 꺾일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 부분을 자연스럽게 고리로 연결하면 퍼즐이 마무리가 됩니다.